중요한 건 주도주다. 네. 시장은 주도주가 주인공이 있어야 뻗고 갈 수 있다. 주도주의 가능성이 작년에는 뭐 BBIG였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대를 뽑았는데 올해는 사실은 배터리도 좀 이제 뒤통수 한 대씩 맞고 있고, 네, 그죠? 네. 바이오 뭐 사실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주도주 지금 드러나는 모습들 혹은 올해 주도주가 될 섹터는 뭘로 보고 계세요? 자, 우선 이제 섹터도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 작년 같은 수익률을 올해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작년은 워낙 좋았고요. 작년 같은 수익률이 올해 나오기가 만만치 않고 업종이나 종목들도 이미 꽤 밸류에이션이 꽤 차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 매매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치지 않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고 조금 빠르면 네.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좀 그 시장이 경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이번에 이제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이번 2분기가 주가 플레이로 봐서는 상당히 올해로 봐서는 좋은 그 분기로 보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가면서 다소 만약에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좋아진다면 이제 뭐 유동성 흡수에 대한 이슈가 약간 논란이 이뤄지면서 다소 시장이 조금 더 터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좀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가는데 다치지 않는 매매를 지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장밋빛만 가지고 가기에는 시장이 좀 굉장히 일관성이 다소 없거나 최근의 모습을 3월, 4월 보면 정말 테마주만 진짜 막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을 너무 이게 확 실으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 그렇죠. 가능성을 생각해서 네, 욕심을 네. 좀 줄이더라도 네. 현금을 좀 일정 부분 보유하면서 플레이를 해야겠다, 그죠? 그렇기도 하고 급등주를 뭐 따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 네. 실적이 좋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종목을 조금 슬림화해서 가져가는 것이 다치지 않는 모습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최근에 급등세가 이제 쿠팡 이후에 미국 상장 가능성이 언급되는 종목들과 관련된 뭐 종목들 중소형주라든지 예. 그다음에 최근에 뭐 창투사 같은 일부 이제 네. 미국 상장 가능성이 언급되는 종목의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건설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밸류체인과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급등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대선 관련 뭐 누구 주 관련 윤 씨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도 윤 씨만 들어와 있으면 뭐 다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이 되고 있죠. 이게 네. 개인들이 굉장히 따라잡기 힘든 시장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급등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또 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개인들이 좀 이제 만지기도 하시는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매를 하시기는. 그래서 사실 많이 올랐죠.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론 포트 상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뭐 수익을 내신 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실 소위 우리끼리 막말로 이제 몰빵을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포트에서 조금 이제 재미를 보실 수는 있는데 큰 이제 자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굉장히 좀 기존 종목들이 상당히 좀 조정도 나온 업종도 꽤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장이었으면 특히 이제 3월 달은 굉장히 어려웠던 장이었는데 상은 어려웠죠. 2분기 정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그 어닝을 가지고 좀 이제 시세를 가지고 갈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종목들과 업종을 조금 슬림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다치지 않으려면 일단 기존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도 2분기 정도 내에 주도주가 될 업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먼저는 이제 가장 뭐 견조한 것이 결국 사상 최대 이익 경신이라든지 그리고 연간 봤을 때 연간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익에 대한 포지션은 굉장히 큰 업종을 결국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결국 본다면은 역시나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2차 전지 업종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뭐 그 삼성전자 실적도 상당히 뭐 견조하게 나왔었고요. 제가 환율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9조 3천억을 일단 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았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급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 같은 종목이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고요. 인터넷 관련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뭐 포털 관련도 마찬가지고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가는데 카카오 네이버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저는 이제 좀 포커스를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어떻게 해요? 예. 이제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그 각국 정부들의 디지털 화폐 관련된 수혜주로도 지금 카카오가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조금 긴 호흡이지만. 왜요? 그래서 레벨업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네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전지 업종은 사실 디레이팅이 먼저 됐습니다. 아마
파워데이, 그러니까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나오면서 내재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다소 좀 디레이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에 대한 이슈는 역시나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는 다소 종목들이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조금 소재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단지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노스볼트나 폭스바겐 이슈, 그러니까 유럽 쪽의 이슈가 다소 좀 걸려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은 반짝반짝 거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 펀더멘털 동력이 확실한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인터넷, 2차 전지 업종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 4분기에 아마 물가나 금리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네.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충분히 가능한 섹터가 결국은 시크리컬과 금융주라 말씀드립니다. 시크리컬은 이제 경기 관련주. 경기 민감주죠. 네, 경기 민감주. 그렇죠.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철강, 그 다음에 화학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융주는 당연히 은행 업종이라든지 증권 업종도 1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두나무와 연계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KTB 투자증권도 뭐 KTB 네트워크스 관련된 상장 이슈가 또 있으면서 주가가 또 괜찮았고, 네. 그 외에도 뭐 여러 종목들이 아마 실적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상당히 괜찮았다는 점에서는 괜찮은데,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을 본다면 결국은 은행주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서는 또 은행주 같이 금융주로 볼 수 있겠고, 시크리컬 관련 업종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결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중기적으로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금리가 다소 하반기에는 조금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크리컬이라든지 금융주가 하반기에 반짝거리기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그때는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보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강력하게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코로나 피해주 중심 그리고 다소 그 내수주 중심의 하반기 쇼핑과 관련된 올해 마지막 피날레를 내수주에서 좀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그 흐름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런 정도의 스케줄을 두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이제 지금 최근에 바이든의 인프라 정책안 발표를 기점으로 다소 국내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그러게요. 이야기를 다소 최근에 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7%가 넘었던 국채금리가 이제 1.7% 아래로 조금 1.6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예. 좀 떨어지고 있고 다소 그 미국 국채금리 관련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면서 이 이야기가 이제 별로 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머징 쪽에서는 3월에 그 iShares Emerging MSCI ETF 관련된 자금이 201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죠. 인프라 쪽으로요? 인프라 ETF로? 이머징으로. 예. 그래서 iShares Emerging MSCI ETF 쪽입니다. 네. 이게 2016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자금 유입이 최근에 3월 달에 됐다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리스크에 대한 익스포즈가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그 수급들이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수급 여건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국내 증시 이 모멘텀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이제 2021년 코스피 단기 순이익 추정치가 약 140조 원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연초 이후에 지난주가 가장 높은 주간 그 순이익 증가폭을 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 증가폭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수급도 좋아지면서 이익단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인 주가 코스피 레벨업이 좀 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선이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익 개선 가능성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섹터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빈집이라는 업종이거든요. 외국인 기관이 미리 좀 팔아놓은 빈집 업종에 대한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반도체 섹터가 지난주 목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력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들어왔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IT 가전 쪽이라든지 일부 은행주 그리고 통신업종 이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주에 관한 얘기, 시장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럼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혹은 조금 반론이 될 만한 얘기들을 제가 좀 던질 테니까 차장님이 좀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 내지는 궁금증을 얘기해 네. 주세요. 자, 수급이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외국인이 정말 연속적으로 사느냐도 사실은 조금 확인이 안 됐고 달러가 조금 강세로 가는 것도 우려가 된다. 기관도 적극적으로 살 것 같지는 않고 개인도 작년보다는 좀 실탄이나 에너지가 딸리는 거 아니냐? 수급이 좀 거래대금 뭐 약한 거 아니에요? 예,
충분히 거래 대금은 약하다는 네. 것에 동의를 합니다. 네. 충분히 동의하고 고객 예탁금 부분도 지금 이제 63조 원대에서 65조 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70한 4, 5조 정도까지 올랐던 고객 예탁금이 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올해 들면서 이제 2월, 3월 접어들면서 좀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조금 거래 대금도 전체적으로 줄면서 뭐 이탈되는 뭐 고객들도 다소 좀 작년보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활발하게 거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잘 알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이런 것들 그냥 사놓으면 계속적으로 쭉쭉쭉 좋았거든요.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특히나 뭐 아주 이제 유행했던 테마주 네. 돌림이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그 테마주들이 급등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말고는 대부분 다 조정 내지는 뭐 횡보나 거의 수익을 못 내고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테마주에 우리가 큰 자금을 넣기는 좀 쉽지 않고요. 또 테마주를 끌어올리는 수급도 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서 일반인들이라든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테마주를 따라잡고 매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다소 그들만의 리그가 된 시장이 3월달 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좀 죽고 이러니까 이제 매수 주체가 좀 어려워진다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외국인들이 좀 돌아온 부분들 분명히 보이고 있는 점이 결국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바로 이전 직전부터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매수를 일단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조금은 특정 섹터로 좀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보였고요. 그 외에도 IT나 금융, 통신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일부 종목들을 사기 시작한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기관들의 어떤 그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좀 난망하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나 실적이 좋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지금은 좀 슬림화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서는 대응이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 얘기 여쭤봤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채팅방에서 열심히 잘 해주시고 의견들 주시고 아주 너무너무 오늘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키리님은 네, 금호석이 어제 배당금 받았다고. 잘하셨습니다. 배당 받는 재미도 쏠쏠하다니까요. 한번 받아보셔요. 네, 그 조금 받아보면요. 이 따박따박 나오는 배당 받는 재미도 예, 좋아요. 예. 자, 박근영 차장님께 조금 더 궁금한 시장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예,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왜 사는 줄 아니? 주가를 일단 좀 끌어올리고 나서 개인들이 따라 붙으면 공매도 시기에 한번 확 쏟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공매도 자체가 이전보다 부담은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신경 쓰이긴 한단 말이에요. 노이즈 자체가 크게 노이즈가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시장의 센티로는 분명히 조금은 위축될 수 있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근데 공매도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제한적인 어떤 한시적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편안하게 올라온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공매도가 다시 시작되면 아마 센티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이제 위축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증권업에 들어온 게 1999년도에 증권업을 입문을 했는데요. 네. 그때 이후로 공매도는 있었거든요, 계속적으로. 근데 주가는 계속 사실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오긴 했지만은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자체가 주가를 무조건 하방으로 민다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성장주 가운데 밸류가 너무 부담스럽게 올라간 종목들은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고밸류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우상향이 그려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편안하게 가자 말씀을 그 섹터에서 드린 거거든요. 밸류가 낮은데 공매도를 때릴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결국은 큰 폭의 손실을 안을 수 있는 게 또 공매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매도는 다소 밸류 부담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게 형성되는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다소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1분기 실적은 실적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네. 물방 고기반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결국 밸류 부담이 낮은 종목으로 슬림화해야 된다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중심의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특히나 종목들에 관한 부담은 좀 적기 때문에 공매도 부담에서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데 결국 시장 전체적인 지수로 본다면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눌림이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분명히 맞는데 공매도 자체 때문에 시장이 망가진다거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다소 조금은
너무 좀 앞서 나간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러게요. 조금 신경 쓰이긴 하는데요, 공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뭐 빌려서 없는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갚아야 되는 그런 그 일정이, 운명이 결정돼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긴 흐름, 단기적으로 분명히 수급에 영향이 있죠. 그죠? 네. 뭐 공매도하고 내리꽂으면 외국인들이 떨어지는데요. 그걸 알고 대응하게 되면 사실 쇼커버 나올 때는 겁나게 올라요. 지난번에 제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 뭐 급등할 때 보니까 일부 막 그 쇼커버 물량까지 커버되면서 그죠? 다른 이슈까지 가면서 공매도 관련된 거는 네, 알고 대응을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